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오프시즌이 되면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단순히 제가 응원하는 디트로이트뿐 아니라 다른 29개 구단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다가오는 FA 시장과 드래프트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즐겁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에이전시와 구단의 상관관계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코트 안이 아닌 코트 바깥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는 어떨까? 였는데요. 우리는 에이전시와 에이전트의 역사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대변해주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NBA에 생겨나게 된 건 196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IMG를 설립한 마크 맥콜맥이 이 시대 대표적인 에이전트였다고 알려졌는데요. 70년대에 트리플 더블 머신으로도 유명하고 당시 전미농구 선수협회 회장이었던 오스카 로버트슨이 NBA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 NBA와 ABA가 합병을 추진하고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불리한 독점을 형성하려던 시기였고 구단주들이 선수의 자유로운 팀 이동을 통제하는 독점적인 관행이 판을 쳤다고 하는데요. 오스카는 해당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선수들을 팀의 소유물처럼 생각한 불리한 조항과 신인 드래프트 시스템에 대해 비판 및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무려 6년간이나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이것을 두고 오스카 로버트슨 룰이라고 칭해졌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훗날 자유계약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계약 시장에서 법적으로 복잡한 서류상의 문제들을 대변해줄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늘게 되었고 80년대에는 마이클 조던이 속해 있던 프로서브와 같은 에이전시들이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트 바깥에서 조던의 스폰서가 되기 위한 후원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며 선수 개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에이전시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88년도에 비제한적 FA 개념이 도입되면서 에이전시들의 힘과 영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응원하시는 구단 프런트의 고위층 관계자 중에 에이전트 출신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디트로이트에는 안텔름이 있습니다. 현재 디트로이트 프런트의 부사장으로 있는 안텔름은 한때 왓서맨의 부회장이기도 했던 리그 최고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티맥, 데릭 로즈 등등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대변해주던 스타 에이전트였던 그가 2015년 여름 왓서맨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디트로이트 구단 프런트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에게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지난 트로이 위버 체제에서 프런트 내에서 마찰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하나로 프런트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구단도 알아볼까요? 뉴욕 닉스 프런트의 회장인 리언 로즈는 CAA 에이전시 출신인데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레이커스의 단장으로 있는 라펠링카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에이전트 출신이었고 골든 스테이트 프런트에 있었던 밥 마이어스도 에이전트 출신, 유타의 GM으로 있는 저스틴 제닉 또한 에이전트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유타 프런트에 합류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에이전트 출신들이 구단 프런트로 오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우선 뉴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CAA 출신의 리온 로즈가 있는 뉴욕의 현 로스터를 보면 스타팅 라인업 중 무려 4명이 CAA 소속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트레이드로 영입한 알바라도도 CAA고요. 이전에 있었던 랜들과 하텐스타인마저도 CAA 출신이고요.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옆 동네 브루클린 역시 단장인 션 막스부터 CAA 소속이고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파웰과 울프, 세라프 포함해서 무려 6명의 CAA 소속의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피닉스 역시 데빈 부커, 제일런 그린 등등 총 4명이 CAA 출신이기도 하고요. 레이커스와 포틀랜드는 클러치 에이전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구단들인데요. 레이커스는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의 존재로 인해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로스터에서 브로니 제임스, 벤더빌트, 작년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아두티에로, 그리고 투웨이 계약한 닉 스미스 주니어 모두 클러치 소속입니다. 심지어 이번 드래프트를 위한 쇼케이스인 클러치 프로데이도 레이커스 연습구장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포틀랜드도 살펴보면 제레미 그랜트를 포함해서 지난 4년간의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 중 클러치 소속 선수만 벌써 3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각 에이전시는 힘이 커지면서 구단의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드래프트에서 에이전시 측이 원하는 팀으로 지명되게끔 구단들을 협박하게끔 하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있고 FA 시장에서조차도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닥도 정치가 난무하는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에이전시끼리의 세력 다툼도 존재하고 선수들의 출장 시간 관리, 트레이드를 위해 쇼케이스용으로 경기 출전을 요구하는 것 등등 에이전시들의 목소리에 힘이 가해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은 FA 시장에서 얘를 왜 안 데려왔어? 왜 안 노린 거지? 와 같은 의견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해서 정말 안 노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고 트레이드 카드가 안 맞아서도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에이전시와 관련된 사유로 트레이드가 무산된 트레이드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로 이번 드래프트와 FA 시장을 보실 때 응원하는 팀이 그동안 어떤 에이전시와 잘 지내왔는지 잘 지내지 못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공부해보는 것도 오프시즌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선수가 에이전시와 구단의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 정말 모성언지 연관성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건 선수와 구단 간의 니즈와 핏이 맞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에이전시와 구단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행해지는 정치판의 비즈니스이기도 하기에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된 내용은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농구는 디트로이트.